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는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잠깐 돌아볼게요. 먼저, 제안이란 무엇이었죠? 제안. 자, 의견을 낸다 라는 뜻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백과사전에서 찾아본 뜻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지금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제안이 어떤 일을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걸 제안이라고 합니다. 단지 의견을 낸다라는 말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8단원에서 말하는 제안의 뜻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떤 일을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제안이다. 이 뜻을 통해서 제안하는 글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지요. 자, 바로 나옵니다. 제안하는 글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의견만 탁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힌트 세 가지가 들어가요. 제안하는 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자, 방금 얘기했던 제안의 뜻을 떠올리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해 봤나요? 함께 봅시다. 자, 제안하는 글에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죠? 어떠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불편하다,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제안하게 됩니다. 내게 되죠. 그런데 의견만 낸다고 그 다른 사람을 어떤 다른 대상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까닭,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까닭을 마지막에 써줍니다. 다시 볼게요. 제안하는 글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요. 그렇게 의견을 내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글이 제안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결국 이 글을 써내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안하는 한 편의 글을 잘 써내기 위해서는요. 글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문장을 정확하고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특별히 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문장의 짜임이 잘 갖춰져 있어야 문장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자, 짜임이 뭐였을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짜임이라는 낱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짜임. 짜임이 뭐였죠? 힌트. 짜여져 있다. 오늘 수업은 5교시로 짜여져 있다. 자, 짜임은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이요, 뭔가로 이루어져 있대요. 문장이요, 뭔가로 구성되어 있대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요. 자, 두 부분에 어떤 이름이 붙여졌는지 생각나나요? 자, 무엇이 누가, 또 어찌하다도 있었고, 어떠하다도 있었고, 또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세 가지 문장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1단계 각각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세요. 자, 시작. 어디에서 나눠야 될까요? 자, 쉽게 생각이 되나요? 네. 선생님이랑 알아봅시다. 자, 문장을요, 요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문장이 이렇게 큰 두 부분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문장의 짜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문장의 짜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생각해 볼게요. 1교시 수업은 이것은 무엇이에 해당되죠? 무엇이 국어이다. 국어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는 생각이 나는데 국어이다는 무엇이었죠? 힌트를 줄게요. 이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무엇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학생이다. 이런 문장이요.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짜임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두 번째, 국어는 어렵지 않다. 국어는 무엇이에 해당되겠죠. 무엇이 어렵지 않다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떠하다일까요? 어찌하다일까요? 무엇이? 여기서는 어떠하다가 맞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자, 세 번째. 선생님은 국어 수업을 하신다. 아, 선생님은 무엇이는 아니고 무엇이를 조금 바꾸면 사람이니까 누가 국어 수업을 하신다는요. 누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하다가 아니라 어찌하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요 어떠하다랑 어찌하다가 조금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뿌링클 닭다리를 시켜 먹었어요. 나 어제 치킨 뿌링클 닭다리 시켜 먹었다?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야, 그거 맛 어땠어? 어땠어? 라고 묻지요. 그러면 대답하는 친구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치킨은 맛있었어. 치킨은 매웠어. 치킨은 바삭바삭했어.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상태를 표현하겠죠. 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땠어? 라고 질문이 나가요. 어땠어? 라고 질문이 나가는 것은 어떠하다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하다는 어땠어? 라는 질문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하다는요. 행동이에요. 행동을 나타내는 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어찌하다. 자, 어땠어? 어떠하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사실 우리 제안하는 글의 모습은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오늘은 선생님이랑 또 교과서 순서에 따라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진짜 여러분이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제 제안하는 글을 써보는 거고요. 오늘은 그것을 하기 전에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어 교과서는요. 235쪽에서 239쪽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제 상황을 이 교과서에서 먼저 제시를 했어요. 바로 1리터의 생명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보고 제안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마련해서 제안하는 까닭까지 함께 써서 제안하는 글을 완성해 보는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럼 1리터의 생명이라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좀 보고 미리 봤는데 좀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상황을 진지하게 봐봅시다.